김기춘의 집을 압수수색하려고 처음 영장을 청구했을 때 기각이 됐어요. 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압수수색하려다 보니까. 예. 왜냐하면 1번부터 14번에 관련된 사건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블랙리스트가 없었죠. 블랙리스트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한 번 영장이 기각되니까 두 번째 영장 신청해서 겨우 받아들여졌거든요. 예. 근데 이미 영장 청구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그 전에 그 전에 박스에 담아가지고 옮겼잖아. 아, 김기춘 집을 느닷없이 갖고 영장 청구를 해갖고 치고 들어갔는데 갔어야 되는데 한 번 갔어야 기각되니까 시간을 한번 벌었지. 영장이 그래서 기각이 영장을 되니까. 주시오 그랬더니 네. 무슨 얘기냐? 관련 사건 아니다. 관련 사건이 아니다. 인지된 관련 사건이 아니므로 네. 이건 영장 못 친다. 블랙리스트란 단어가 1번부터 14번에 어디냐. 넌 지금 블랙리스트 달라 관련 사건이라고 해서 블랙리스트를 해달라 그러는데 예.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 사건이라는 건 1번부터 14번에 나왔던 사건 중에 밀접하게 굉장히 밀접하게 그 연관된 사건을 의미하는데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영장이 한번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어떻게 그거 들은 것도 좀 이상하죠. 예. 김기춘이 어떻게 알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증거가 될 만한 걸 나르는 그 CCTV 영상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각고의 노력 끝에 다시 이제 영장 청구해서 들어갔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데 짐 빼내고 나서 들어가니까 없는 거죠. 증거가 다 날라간 네.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특검이 야 이거 관련 사건 이거 문제 있다. 그 빼야 된다. 관련이라는 단어를 빼서 그냥 1번부터 14번에 관련된 1번부터 14번의 사건 수사하면서 알게 된 사건은 다 할 수 있게 해달라. 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던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정유라가 작년 10월에 그 비타나 V라고 하는 말에서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유럽 최고의 말로 바꿔요. 예. 그 말을 타는 순간 무조건 금메달이래. 예. 근데 그 말을 바꿨는데 이게 삼성이 뇌물로 준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지금 14강까지 보면요. 예를 들어 말이란 표현이 없으면 야 말이란 표현 없잖아. 예. 이게 연관된 관련된 사건 아니야. 이러면은 수사를 못 한다는 거 수사를 못 아니에요. 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바꾸는 법안에는 인지된 사건, 그냥 알게 알게 된 되면 사건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다 할 수 있다. 관련성이 있든 없든. 예.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 무제한으로 넓혀지는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한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장차관들 예. 뭐 이런 사람들을 좀 다수 보고 있대요. 특검이 너무 알게 된 사실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조금씩이라도 다 걸어놓고 수사를 마치고 싶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이후에 검찰로 넘어가도 계속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예. 아하. 그렇지. 그래서 국정농단이 문화예술 분야에만 있었을 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도 블랙리스트는 전 분야에서 그렇죠. 만들어졌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전 분야에 예. 있었다. 그러니까 그걸 원활하게 하려면 알게 된 사건은 다 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 이게 핵심이고, 예. 그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기간 연장 말씀드렸고 수사 대상 넓히는 거 말씀드렸고 예. 세 번째는 기간 연장은 며칠에서 며칠이에요? 70일인데 120일. 예. 50일을 더 늘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70일이고 30일 연장하게 그렇죠. 되는데 예. 법을 바꿔서 120일하고 30일 연장하게. 근데 그거를 그때 여야가 합의할 때도 얘기를 들어봤더니 네. 정신이 이거였었다는 거예요. 야당안은 100일이었다는 거예요. 네, 원래는. 근데 여당이 100일 하자. 그런데 그 안에도 끝날 수 있으니까 70일 하고 그때 당시 협의 정신은 30일 자동 연장이었다는 거야. 예, 예. 근데 지금은 늦어도 자동 연장을 해도 어쨌든 대통령 사인이 있어야 되니까. 예. 그게 여당이 협상을 하면서 100일이 돼. 네. 70일 맞추고 30일은 자동으로 연장되고 뭐 사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대통령도 특검에 대해서 수사 받겠다, 예. 검찰 수사도 받겠다, 모든 수사 다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지금 아마 그랬던 30일을 것 같습니다. 허가를 받고 30일을 연장한다는 거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막 경악을 하고 있는데 야당이 협상을 잘 못한 거죠. 그렇죠. 순진했던 거죠. 협상 잘 못한 거죠. 예. 예. 그래서 기간을 그렇게 50일 정도 연장을 120일로. 120일로. 그러려면 28일 끝나니까 끝나기 전에 통과가 돼야죠. 통과돼야 되는 거 법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바른정당이 아니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내용이. 그다음에 예. 이제 세 번째는 이미 기소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있어요. 그거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호성, 예. 안종범, 최순실은 일반 형사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본부에서 그때 예. 구속을 한 거죠. 한 예, 구속 기소를 한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번 주 월요일에도 고영태가 그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서 그 그렇죠.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서 네. 진술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헌재는 안 나온 거고 그래서 일반 형사 사건은 진행되고 있다. 근데 이 일반 형사 사건을 누가 진행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일반 검찰들, 특별 검찰들이 아닌 일반 검찰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럼 예.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게 특검이 나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특검이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고영태 나오고 그런 게 다 특검이 하는 건 줄 우리는 아닙니다. 알고 예, 있었는데. 아니죠, 아니죠. 일반 검찰들이 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검찰들이 기소한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게 지금 특검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하고 예. 전에 일반 검찰들이 수사해서 재판에 넘긴 거하고 내용도 다르고요. 내용도 다르고 갖고 있는 증거도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들으면 일반 검사들을 뭐 폄하하려고 그런 건 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아니죠. 예. 지금 그 긴장도가 특검을 국가대표 A매치라고 한다면 축구 그 일반 검찰들이 하는 것은 국가대표가 한 실업팀하고 평가전쯤 하는 정도. 그것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그 검찰은 예. 일반 검찰이라고 편하게 부르겠습니다. 일반 검찰은 뇌물죄로 기소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네, 그게 그러네. 문제지. 직권남용, 강요, 사기미수, 그다음에 기밀누설. 비밀누설. 예. 그거로만 일단 기소를 아하. 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핵심은 이 돈을 받아낸 게 뇌물이다. 아니 특검에서 추가 기소를 하면 되잖아요. 추가 기소라는 건 안 되고 지금 기소가 되고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결론이 나버리면 사실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걸 지금 특검이 그 사건들을 갖고 와가지고 그쪽 사건의 공소장을 변경해 줘야 돼요. 추가 기소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추가 뜬다 그러는데 징역 살 때. 제 추가 떴어 그런 건 뭐야 그럼? 아니,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그렇죠. 이미 3개의 죄로 기소가 됐는데 네. 공소장을 바꿔야 되네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받은 행위를 직권남용 강요로 받은 거냐, 아하. 돈을 뇌물로 받은 받은 거를 뇌물로 받은 거냐. 근데 야. 이미 돈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 직권남용 강요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로 공소장을 변경해줘서 이거는 직권남용과 강요로 받은 게 아니라 사실상 재벌들과 짜고 뇌물이다. 뇌물로 받은 거다라고 공소가 제기되고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 검찰과 이거 심각한 문제네. 네. 그게 더 큰 문제예요. 하여튼. 네. 오. 검찰과 특별검사가 서로 호흡이 잘 맞으면 특별검사가 좀 바꿔주세요 하면 검찰이 알아서 공소장을 공소장 바꿔주겠지만 바꾸는데. 현재 지금 검찰과 특별검사의 사이가 그렇지 않고 그리고 특히나 특별검사가 이제 조금 있으면 기간이 종료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특별검사에 파견되어 있는 검사들도 다 검찰로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죠. 그다음 또 2월 16일 날 무슨 검찰 인사한다는 거 인사가 아니에요? 있어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 황교안 총리 대행의 지위를 다 형식적으로든 실질적으로 받게 돼요. 네. 그래서 이후에 공소장 변경이라는 게 원활하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야, 그리고 그럴 위험이 많죠. 그리고 직권남용, 강요, 사기미수 이 죄로 재판을 받고 있고 만약 공소장 바꾸지 않으면 그걸 결론이 요건에 날수 대해서 있어요. 결론이 나면 일사부재리 원칙이 또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거로 다시 재판을 넘길 수 없는 확정이 되면 확정이 확정이 되면. 돼버리면. 야, 그럼 뇌물죄는 다 빠지는 거네?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사실 출범할 때부터 그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고 제기가 됐었고요. 왜 특검법에 근데- 그게 안 들어갔지 근데? 아니 근데 그게 하다 보면은 당연히 자연히 정리가 되겠지 생각을 한 거죠. 그냥 막연하게. 수사가 더 돼서 더 증거가 나오면. 사실 뭐 법사위에서 그 법안에 대해서 검토할 때 많은 의원들이 그 공소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공소 어떻게 유지라 담당하느냐. 그러죠. 저 법적 용어로. 재판을 진행하는 거를 거기에 대해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워낙 그때 새누리당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마치 합의를 안 해줄 그렇죠. 것처럼 막 네. 해서 아, 부족한 게 있는 거 80%라도. 알면서도 부족한 게 있는 게 알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빨리 통과를 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세 번째 항이 제일 중요하네. 사실상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관해서는 세 번째가 상당히 네. 중요하죠. 자, 그럼 이렇게 이해도 되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기존 검찰이 손을 떼고 예. 이게 지금 한 사건으로 연관된 것으로 적용되고 있는 법이 틀리니 예. 이걸 하나로 통일해 갖고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예. 그러니까 기존 검찰 손 떼고 이것은 특검에서 주요하게 진행된 사건이니까 특검에 다 넘겨라.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최순실에 대해서 정호성에 대해서 안정범에 대해서 고영태는 아니죠. 차은택에 대해서 전체 상황을 이제 그 전에 봤던 게 한 20%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제 본 게 한 7, 80%가 되니 공소장을 다시 쓰겠다. 예. 그리고 이 재판은 우리가 진행하겠다. 맞습니다. 예, 예.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핵심은 뇌물죄이기 때문에 네. 뇌물죄를 반드시 넣겠다. 네. 오늘 인천 지난주에 인천 교육감 예. 뇌물죄 예? 네. 1억 5천인가 얼마 받았대는데 뇌물죄 그다음에 그 정치자금법 해고 8년 받았어요. 아 그래요? 2청년인가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혀 뇌물죄가 몰랐네. 그렇게 무서운 거더라고. 그럼요. 뇌물죄 뇌물죄 셉니다, 무서웠어요. 영향이. 굉장히 셉니다. 그 우리 대통령 각하는 또 이렇게 통도 크니까 8년에 공 하나 더 붙여갖고 80. 그래서 탄핵되면 바로 구속된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워낙 액수가 크고 죄질이 나쁘고. 재질이 나빠서. 야, 자 그래서 이거를 며칠 날 놓나요? 지금 발의한 거요? 예. 발의는 이제 6일 날 했죠. 6일 날 했습니다. 6일 날 했고 그럼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게? 지금 이 법을 가지고 지금 사당 원내대표들 간의 회의를 지난주 8일 네, 8일, 9일 예. 이틀에 거쳐서 회의를 했고 예. 그 중에 이제 8일 날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는데 9일 날 바른정당에서 이거는 공조해서 야당들 공조해 가지고 연장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권성동은 그때 헌재에서 만났을 때 좀 부정적이었어. 뭐 논의를 많이 해봐야 된다. 네, 권성동 위원장의 입장하고 똑같은 얘기가 나온 건데요. 그게 예. 무슨 얘기냐면 권성동 위원장의 입장은 법사위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건 야당 그 당대표들끼리. 당대표들끼리 정치적 쟁점이 되는 거니까 합의를 해서 갖고 오면 법사위가 거기에 따라서 처리해 줘야 되는 그 정도의 법이다. 그러네. 라고 그건 얘기한 맞네. 거고. 정치적으로 예, 그건 맞습니다. 결정을 해야 되니까. 예, 그 얘기를 했고 따라서 이제 그 얘기대로 지금 사당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회의했는데 새누리당은 오늘 아니다라는 입장을 9일 날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고 바른정당의 경우에는 9일 날 예. 특검이 먼저 황대행에게 연장 승인을 요청하고 예. 황대행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법 개정에 나서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건 또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저도 왜냐하면 28일 3일 전에 연장을 요청하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법에는 그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25일 날. 25일 날. 그럼 25일 날 안 하면 또 황대행이 끌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눈만 깜빡깜빡하고 끌 거 아니야. 네. 이거 하트나 날리고. 그럼 끌으면은 한 2, 3일 끌면 28일쯤에 갖고 생각해봤는데 안 되겠네. 네. 그럼 언제 법을 발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꼼수인 거죠 또.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아시다시피 2월은 28일밖에 없어서 예. 3월로 넘어가면 특검 종료가 되니까 해체해야 되잖아요. 예, 다시 꾸려야 되잖아. 특검은 특검도 해체되고 국회 종료됐다는 회기도 종료되고. 예, 회기도 네. 종료되고요. 그럼 회기를 다시 잡는 문제, 그다음에 그 다시 또 논의를 또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다시 이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아니 이미 특검은 종료됐는데라고 새누리당은 극렬하게 저항하겠죠. 그렇죠. 개정안이 아니죠. 새로 제정안이지. 네, 이제 그렇게 그래서 되면. 막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른정당이 진짜 의지가 있다면 뭐 25일 날 특검이 요청하고 그게 거부당하고 이런 절차를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2월 23일 날 임시가 잡혀 있거든요. 그때 통과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같아요. 23일 날 임시회의가 잡혀있나요? 예. 그 시간상으로도 그러면 딱 맞은데. 딱 맞죠. 예. 예. 근데 딱 맞더라도 약간 불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23일로 통과되더라도 황대행이 공포를 해줘야 돼요. 공포 안 하고 또 20일 네, 끌면. 공포 안 하고 또 갖고 있으면 또 넘어갈 수가 있죠. 네. 예. 그때 마음에 안 들어도 김병준으로 갈 걸 했나 봐. 김병준으로 가면 또 탄핵으로 못 갔지. 네. 2월 23일이면 목요일인데. 네. 그때 통과시키고 정부로 보내가지고 그다음에 황대행을 강하게 압박하는 거죠. 전 국회가. 예. 빨리 공포하라고. 아니 23일 날 하고 그다음에 24, 25일이 지금 총력 촛불 총력 집결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2월 25일 날? 예.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제 5주년이 4주년이 되는 거죠. 예. 취임 4주년 저주하면서 예. 그러면서 총력 투쟁을 한다는 건데 23일 날 통과시키고 25일 날 촛불 한 150만 200만 모이고 예. 이러면 되겠네. 예? 그래서 뭐 황대행이 확 그냥 바짝 쫄아가지고 바로 공포해주고 하면 최고죠. 예. 당에서는 지금 헌재 분위기를 저희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거든요. 헌재 소추위원으로 계속 나가죠. 돌아가면서 나가나요? 아니면 계속 나가나요? 지금 보면은 이제 권성동, 이춘석, 그다음 저, 예. 요 세 명이 계속 꾸준하게 나가고요. 비교적 성실한 분들이네. 아니, 그렇게 그렇죠. 하기로 한 거예요. 어쩌다 하다 보니까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정한 건 아닌데요. 예. 이게 사실은 권성동 위원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심 변호사격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권성동 위원장님만 나가면 되는데 그래도 뭐 야당들도 가서 당연히 야당들이 주도해서 이루어진 그렇죠. 탄핵이기 네. 때문에 감시도 하고 네. 평가도 하고 의견도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야당들은 이제 계속 좀 나가는 건데
아무래도 뭐 좀 여러 사정들 바쁘다 보니까 국민의당 사람들은 그러면 안 아니, 왔어요 아닙니다. 한 번도? 김관영 송금주. 의원님도 많이 나가시는 편인데 네. 제가 많이 자주 나간 순서대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다음에 김관영 이제 김관영, 의원도 군산 아니에요. 예, 그다음 송금주 이런 의원님들 나가죠. 꾸준히 나갑니다. 예. 송금주 그다음에 저기 그 김경준 의원 스카 김경진 아니, 의원은 거기는 소추위원이 소추위원이 아닙니다. 아, 네. 저기 이용주 의원은요. 이용주 의원 아니고. 소추위원 아닙니다. 아 소추위원 아니고.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이란 분이 계세요. 그리고 어. 새누리당 쪽도 소추위원인데 한 번도 안 나오셨죠. 아 법사위. 네, 네. 국회니까 그 국회니까. 국회의원이 돼야 그러니까 되는데. 법사위는 아니고요. 김경태 간사니까 소추위원일 텐데. 법사위는 아니고 예. 다른 위원회인데 소추위원을 국회니까 예. 공동 구성해서 들어왔는데 안 나오고 있죠. 예. 예. 알겠습니다. 법안 내용 이 정도면 설명 충분히 됐죠. 좀 더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예. 뭐 충분히 설명된 것 같습니다. 헌재 얘기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광고 듣고. 네. 예.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세월호 가족들은 통곡을 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를 가슴에 묻고 거리로 나서 싸워봤던 지난 3년의 세월이 통곡과 한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아준 분들 고맙고도 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함께 살아왔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세월호 가족지킴이를 검색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마운 관심과 후원으로 가족들이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지킴이. 정말 맛있어요.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새콤달콤 우리 농장 사과입니다. 참 자연을 생각하고 가족 생각하고 돈은 안 되지만 땅에 대한 생각,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해바라기 사과, 햇볕 맑은 사과, 그게 자연의 이치지 뭐. 새콤달콤 우리 농장 사과입니다. 아주 손톱보다 작은 크기의 알갱이, 그게 가을이 돼서 빨간 사과가 됐을 때 그렇게 해서 보낸 사과 또 맛있다는 거예요. 밭에 나가서 일하면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받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행복을 전하고 싶거든요. 사과 좋아요. 사과는 정말 좋아요. 검색창에 새콤달콤 우리 농장을 검색하세요. 그리고 이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된다고 보는 거야. 안 될 거라고 그냥 안될 거라고 보는 집어버리더라고. 거예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근데 계속 물고 늘어지면 돼요. 안 되는 게 어딨어 세상에. 그러니까 예. 그 바른정당의 반응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예. 걔들이 방해해서 뭐 결국 안 될 거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그러면은 이게 법사위 법안이잖아요. 예. 그럼 법사위가 또 위원장이 권성동이고, 그렇지. 그럼 뭐 이걸 단독 상정해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의장이 직권 상정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의장은 직권상 의장만 되면 그러니까. 직권상정을 안 해. 그런데 당에서는 당 지도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당에서 목숨 걸고 나가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뭐 당론 채택했어요? 당론 그러니까 의총은 아직 못 열었는데요. 예. 이미 당 대표가 소추위원하고 최고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가지고 예. 이것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자라고 해서 지금 원내대표가 무엇보다도 이걸 우선순위로 놓고 협상하고 있는 거죠. 우상호 원내대표가. 네, 우상호 원내대표가. 그리고 정의당은 뭐 동의할 거고. 네. 국민의당도 약간 스탠스가 이상하다는 얘기를 오늘 좀 해주시더라고요. 지난 9일 날. 꼭 연장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그게 국민의당이 무슨 참 어떻게 반성해야 될 일이 그 전에 말입니다. 예. 그 소추 의결서를 쓸 때 그거를 국민의당의 그 법률가들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 저 더불어민주당의 법률가들하고 사실은 통합 작업을 한 건데요. 예. 국민의당이 먼저 써왔대요. 써왔는데 예.
그 내용에다가 그 삼성 뇌물 사건 부분을 빼가지고 써왔더래. 국민의당에서 네. 그러니까 이미 로비가 한번 들어간 거였어. 진하게 한번 들어갔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 더불어민주당에서 쓰던 우리 금태섭 의원이나 이런 선수들이 네. 이걸 빼면 어떡하냐 해서 넣어가지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사실은 시간이 부족한 이유가 그 재벌 부분도 크잖아요. 네. 삼성도 다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 SK 또 뭐 CJ 부분도 다시 다 확인해야 될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참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 당시의 행적과 관련해서 비선 진료 예. 이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같은데. 그다음에 블랙리스트도 사실상 더 봐야 되는데 다른 영역에 다른 있는 분야, 것도 예. 봐야 되는데 못 보고 있고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장차관들 한 번씩 다 이렇게 좀 보고 싶다는 얘기, 보고 싶어한다는 얘기. 아니 그리고 이제 지금 특검에서 이번 주에 진행될 게 우병우 이제 그 2부에서 뭐 이자 변호사 얘기를 좀 해야 되겠지만 우병우 건이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삼성권하고 우병우 삼성권 진검승부란 말이야. 예. 그리고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치는데 차고도 넘었다는 거거든요. 예. 또 추가가 나오고. 예. 그리고 39건을 26일인가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39건을 받고 그다음에 치고 들어간 게 공정위하고 금융위 예. 압수수색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 예. 느닷없이 당했는데 그때 증거가 다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요. 예. 끝나자마자 바로 그 2월 3일 날 대통령 청와대 압수수색 이게 무산되면서 예. 성동격수한 건 압수수색은 그냥 여론용이었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거기 친 거 아니에요? 금융위하고 그렇죠. 예, 예. 공정위를? 느닷없이 들어갔죠 정말. 예. 그리고 공정위는 그 이후에 삼성이 돈을 쑤시고 난 이후에 배팅하고 난 이후에 삼성이 저거 이상하다 순환 출자 이상하다 해갖고 공정위에서 조사하려고 들어가려고 딱 봤는데 청와대에서 하지 마라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건 돈 받은 거에 대한 대가 아니야. 예. 예? 그렇죠. 승계. 예, 예. 승계를 완성하려고 순환 출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야 공정위 들어가지 마라. 이게 그 수첩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써 있었다. 지시한 건데 그럼 증거를 잡기 위해서 공정위 토론대 나왔다는 거 아니야. 아, 예, 예. 그럼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그렇죠. 되죠. 중요한 부분이죠, 그건. 예. 그래서 우병우 삼성 나머지는 뭐가 있는지도 아무도 지금 모르는 거 아니야. 심지어는 SBS 이한석 기자가 기사를 이렇게 했어요. 도승지의 사초가 나왔다. 도승지하면 왕이 꼼꼼하게 많이 비서실장 썼으니까. 아니에요. 예. 네. 그리고 또 한 기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특검한테. 이거 본인 생각 맞습니까? 뭐 본인 생각으로 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특검이 그거 물어봤는데요. 너무 많이 쓰느라고 자기 생각을 쓸 시간이 없었대요. 하도 읊어대니까 받아 적네. 되니까 노트북을 막 읽으면 되는 거야 계속 전화로 다 전화로 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대면 네. 조사도 아니고. 그러면 잘 적고 있죠? 중간에 확인하면서 그런다는 거잖아. 미치겠어 진짜. 자 헌재 분위기 얘기해 주셔야 돼요. 헌재 지금 기각서를 내가 기자들한테도 쓰지 말라 그랬어. 왜냐하면 자꾸 저게 나오면 예. 정말 기각되는 거 아니야? 아니, 실제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더라고요. 많이 불안해하죠. 예. 그래서 전국구가 있어 참 다행이야. 우리가 이게 기각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명백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뭔 기각이야. 저는 뭐 오히려 좀 헌재에 대해서 얘기를 좀 세게 하는 편이에요. 예. 헌재가 좀 약간 눈이 벼랑을 레이저 쐈어. 네, 왜냐하면 그래야 헌재가 자꾸 저쪽에 안 끌려가거든요. 예. 일부러 전략적으로 끌려가는 척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름 그런 것 나름 같던데. 공정한 절차라는 것을 보장하면서 네. 저쪽의 어떤 불만이라든지 불평 이런 것들을 잠재우는 전략일 수도 있는데요. 예. 근데 그렇게 보려면 몇 가지 결단을 해줬어야 돼요. 예. 하나는 나온다고 했던 증인이 안 나왔을 때 걔를 바로. 취소해줘야 돼요. 어. 다시 날짜를 잡아주면 안 근데 돼요. 8일 날 헌재에서 지난주 수요일 날 네. 입장을 밝혔어요. 기각 뭐 2명 기각설 근거 없는 거다. 예. 얘기하지 마라. 네. 그랬거든요. 그다음 9일 날 심리하면서 계속 끌어대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 목요일 날 하면서 쓸데없는 거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그 시간 끌지 마세요. 이런 투로 강일원 재판관 주심 이정미 재판관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정미 대행이. 거기다가 이제 고용태가 계속 안 나왔는데 고용태가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라고 대통령 측에서 계속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직권으로 취소해 버렸습니다. 목요일 날. 네, 더 이상 증인 신문할 필요가 없다. 안 나오면은 더 이거 가지고 끌 수 없다. 처음 있는 질문. 처음 있는 일이에요. 예.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한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김기춘이 나오겠다가 했다가 갑자기 몸이 불편하다 그래서 20일 날로 옮겨줘요. 예, 2월 20날로. 예. 근데 김기춘이 안 나오겠다고 한 거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김종덕이라는 사람은 같이 나오는데 예.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이에요, 둘 다. 예, 김종덕 전 장관. 예, 정 장관하고 김기춘은. 그러니까 사실은 둘이 같이 나와서 진술이 서로 부딪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았는데 그러니까 김기춘은 갑자기 몸이 아프다 그러면서 피한 거지. 피한 거거든요. 아, 대면적.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대질신문. 네. 그래서 피한 건데 누구나 봐도 그걸 알 수 있는데도 날짜를 다시 잡아주더라고요. 김기춘을 신문할 수 있게. 계속 그렇게 물렁물렁하게 헌재가 해왔었거든요. 물렁물렁하게. 예,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잖아. 우리 박 변호사 아니 박 의원 같은 분이 변론 종결 날짜를 정해라. 예. 정하자. 이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또 답을 안 하고. 소추 의원이 두 가지를 요구했죠. 예. 나온다고 했다가 증인이 안 나오면 다시 날짜 잡아주지 말고 직권을 취소할 거냐 확답을 달라. 확답 못 주겠다. 7일 날 기일 날 그렇게 얘기했고요. 예. 두 번째로 대통령 나온다 만다 얘기가 많은데 그거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명확하게 대통령 나올 수 있는 날짜 딱 집어주고 안 나오면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다. 걸로 그렇게 해달라. 그것도 말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공정하게 하는 척하는 모양을 만들고 싶은 그럴 거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부에서 뭔가 또 이견도 있었던 그렇지. 것 같아요. 그럼 예, 방침 예. 확실하게 그럴 한번 수도 있지. 정하기에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7일 날 기일 끝난 다음에 8일 날 회의를 열어서 정리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9일 날 굉장히 센 멘트와 증인에 대한 직권 취소가 이루어졌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9일 날도 갔었잖아요. 네, 갔었습니다. 헌재 갔었죠. 예. 그날 느낌이 좀 틀려졌나요? 확실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증인 신문을 길게 하는 것을 굉장히 끊어서 아하. 그거 다 중복되니까 하지 마. 아까 했던 질문이야. 검찰에서 이미 인정했던 거고 조서를 다시 검찰에서 작성된 조서를 다 사실대로 작성된 걸 인정한 부분이니까 넘어가. 이런 식의 소송 지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영태가 안 나온다 그랬는데 저쪽에서는 다시 신문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아 됐다.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는 없다. 취소하겠다. 이렇게 해서 직권으로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럼 바뀐 거네. 그걸 분위기가 좀 바뀌어졌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들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대리인단 전원 사퇴 아니에요. 그거하고 대통령 출석. 대통령 출석한다면서 질질 끌고 네. 딱 그거 두 개죠. 지금 남아있는 네. 남아있는 변수가. 대리인단 사퇴는 뭐 큰 변수는 아니고 대리인단 사퇴는 25조 이하. 예. 국가기관은 나올 수도 있고 대리인은 네. 선임할 수도 있고. 근데 안 이제 할 수도 있다. 지금처럼 물렁물렁한 상태라면 대리인이 다 사퇴했을 때 공정성이라는 이유로 저쪽이 변호사 선임할 시간을 어느 정도 줬을 것 같은데 약간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사퇴해도 아마 기간을 거의 안 주든지 아예 안 주든지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7월 2월 9일 날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네. 피청구인 측 대리인,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어땠어요? 좀 시끄럽고 그 똥줄 타는 표정이 아니면 얼굴이 호였어? 근데 이거죠. 전에 2월 7일 날 증인을 8명 대폭 받아들여 줬잖아요. 예. 그리고 오히려 국회 측에서는 굉장히 이게 불공정한 거다. 아하. 오히려 막 헌재를 비난하고 예. 대통령 측한테 끌려갔다라고 이미 상당히 많은 불만을 토로하다 보니까 피청구인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그래도 항의를 생각만큼 못하는 이미 자기네들 쪽 얘기를 많이 들어줬다. 증인을 15명 했는데 8명 받아줬으니 네. 9일 날 세게 이정미, 강일원 주심이 얘기를 해도 별로 항의를 못하고 예상했던 만큼 네. 뭔가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이런 게 있었을까? 그쪽도 느꼈을까? 그러겠습니다. 뭐 아마 작전 회의를 또 할 거예요. 2월 9일 날 헌재에서 핵심적인 또 명령을 하나 하는데요. 23일까지 주장을 다 정리해서 제출해라. 예. 23일까지, 그러니까 22일까지 기일이 잡혀 있는데 23일까지 최종적 서면을 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야. 그 얘기는 22일보다 더 늦어진 기일은 웬만하면 안 잡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럼 끝났네 그거 그 말 한마디로. 이게 일종의 아까 대통령 출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간접적 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수들끼리 얘기를 하면 일반 법정에서 만약에 저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재판부는 23일까지 변론 종결을 하고 그 뒤는 무슨 다른 증거 주장이나 증거를 내거나 주장을 하더라도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닌 한 이제 절대 안 받아들이겠다. 소송 지연으로 간주하겠다. 그런 의사를 명확히 표명한 거예요. 아니 보통 재판이 시작되면 일반 형사 재판은 시작하면서 양측
검사, 그다음 변호사 놓고 그런다면서요. 자, 지금 재판 시작합니다. 네. 이제 증인 받아들이고 증거 받아들이면 추가로 되는 건 안 받아요. 이러면서 시작한다면서요. 증인도. 준비기를 이제 준비기일에서. 충분히 거쳤으면 보통 재판 그렇게 진행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 재판도 준비기일 거의 한 달 참여했잖아요. 그래갖고 네. 그때 증인 증거를 다 내라 그랬던 거 아니에요. 간추렸죠 그때.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 워딩을 좀 직접적으로 2월 9일 날 있었던 워딩을 좀 소개해 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앞으로 신문이 예정된 증인들이 대부분 출석하리라 기대하지만 혹시라도 불출석한다면 재판부에서 납득하는 사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재소환하지 않겠다. 오, 이렇게 얘기를 한 다 겁니다. 그럼 두 가지 입장을 얘기를 다 했네 이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보였는데 다만 박 대통령 측 예.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이 현재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상의해 보려 한다. 예. 이런 뉘앙스의 자락을 얘기를 깔았구만 또. 자락을 또 상의해 깔았어요. 보려 한다. 예. 그 상의하겠다도 아니고 상의해 보겠다. 상의해 보겠다. 예. 정규제 TV에서는 현재 출석 안 하겠다고 분명 밝혔잖아요 입장을. 근데 3월 13일 뒤로만 늦출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그렇죠. 예. 광화문 한복판에서 빨갛고 춤을 추라라도 출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야, 그러면 자 23일 한번 해줘봐. 이거 기사 나가고 얘기 나가도 몰라. 자 23일까지 뭘 내라 그랬다고요? 최종 서면을 정리해라. 주장을 최종적으로 주장을. 정리해서 서면을 내라. 최종 서면을 내라.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안 받겠다는 뜻이 첫 번째. 일자를 좀 잡아줘봐요. 그러면은 23일 날 받아. 23일이 수요일이거든요. 네. 아니 23일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예, 받아. 그러면 그거로 그다음 뭐 해? 그러면 더 이상의 어떤 증인 신문이나 예. 증거 제출 이런 건 안 그렇죠. 받겠다는 안 뜻이 하는 되는 거예요. 거예요. 예, 그다음 절차. 그 다음 절차는 최후 변론을 한번 잡겠죠. 짧게. 짧다는 거는 간격이 짧게. 이틀이나 3일 사이로 예. 일주일 간격으로 안 하고. 23일이 목요일이니까 그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월요일이나 정도 27일이나 28일쯤 예. 최후 변론을 할 기회를 주는 거죠. 네. 최후 변론할 기회를 주고 막 가슴이 떨려. 예. 그 다음에 일주일에서 2주일 있으면 선고. 선고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딱 자, 맞아요. 그때 내부적으로 자, 그럼 좀 여유 있게 해서 최후 변론을 예. 28일쯤 한번 보시죠. 예. 28일쯤 보고 그럼 28일까지서부터 보고 선고문을 쓰면서 평의가 들어가 아니면 평의가 끝난 다음 선고를 들어가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두 가지 설이 나눠지고 있는데요. 예. 현재 내부의 논의 과정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도 계속 평의를 하면서 의견을 모아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하나 들리고요. 그게 내부 회의가 있고. 예. 최 누구죠 이 양반이? 오래보니까 최강 변호사의 주장이었어요. 계속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면서 평의를 하고.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 빨대가 있어. 그러면은 계속 그런 식으로 절차를 1주에서 2주일 진행할 수도 있고요. 예. 오늘 연합에서 2월 9일 날 연합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예. 두 가지 버전을 쓸 것이다. 기각 하나 인용 하나. 예. 근데 그래서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미 다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럼. 두 가지 버전 쓰고 손만 드는 거죠. 그래서 정하는 날에. 예, 정하는 날 하루 우리 평의 언제 한다. 이날 손만 든다. 아, 평의도 대외적으로 공개해요? 아니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아, 우리끼리 그래요? 모여서 현재 여덟 명이서 재판관께 대해서 한다. 두 개 놓고 자 뭐 할래 너. 난 이거 그래 오케이. 이거 한다는 그걸로 거죠. 끝나는 게 아니라 인용 기각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재판관들이 자기 입장을 다 써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장을 얘기를 하는데 예. 회의 같이 이제 모여서 하는 게 평의란 말이에요. 예, 평의. 예. 근데 평의를 할 때 자료가 있어야지 평의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자료를 1차 자료나 2차 자료 수준을 놓고 하느냐?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마지막 예. 결정문 쓰는데. 계속 회의하는 식으로 그렇지만- 진행되면 예.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상 소위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판결문이라고 얘기하는 건 헌재 정확한 명칭은 결정문인데 헌재 결정문. 예, 헌재 예. 결정문을 사실상 다 써놓고 예. 가완성을 다 시켜놓고 거기에 대해서 자 어느 걸 택하실 건지 말씀하시라. 그거 이제 서열 낮은 재판관부터 얘기하게 되거든요. 예. 나중에 된 사람부터. 나중에 나이가 아니고 예. 연수원 예. 기수도 아니고 예, 예. 그럼 이정미가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쭉 해갖고 예. 이제 그러면 자 그러면 이 기각 의견의 요지는 이런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어? 인용 의견의 요지는 이런 걸로 정리합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나는 조금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그럼 자기 보충 의견을 자기가 내잖아요. 그때 써갖고 왔어야 돼요 이미. 그 마지막 평의할 때? 마지막 평의 때는 그걸 써가지고 와서 자 나는 요걸 써왔는데 지금 나와 있는 요 안에는 요만큼이 부족하는데 요 패러그래프만 좀 더 넣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그거만 조합하면 딱 끝나는 거지. 결정은. 그것만 조합하면 자 그럼 28일을 기준으로 한번 봐요. 28일이 최후 변론이라고 그래. 정확한 용어가 뭐예요? 최후 변론이라고 보통 합니다. 최후 변론. 최종 변론 내지는 최후 변론. 최종 변론을 28일 날 하면 평일을 언제쯤 할까? 두 가지 설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지금 계속 그 써나가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했던 두 가지 설은 방법인데요. 예, 방법. 계속 이제 종교를 해놓고 나서도 회의를 계속하는 거죠. 의견을 모아나가는 회의를 계속하는. 그래서 결정문을 두 개를 쓴 게 아니라 계속 회의하면서 하나로 결정문을 쓰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예. 통진당 해산 때 방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두 개의 형태로 정리해 놓는 거예요. 아 인용과 기각. 예. 그래서 이제 선택하게 한 다음에 선택하면서 추가할 내용 뺄 내용을 얘기하고 그러면 시간이 좀 빨리 걸리죠. 빠르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최강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방법일 것이다라고 대부분 그러니까 그렇게 다 섞여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간에 연구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놀고 있는 게 아니고 예. 다른 사건들 다 빼놓고 지금 주말까지 출근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회의 자료를 매번 만들고 회의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쟁점을 정리하는 서면을 매번 만들어 놓고 있었고. 그럼 매번 정리할 때마다 사실 인용이냐 기각이냐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게 계속 내용이 순간순간 정리가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현재는 인용 기각으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아, 쟁점별 양쪽을 사실관계를 주자. 정리하고 사실관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는 회의를 우리가 예측을 해본다면 예를 그걸 들면 예측을 해달라는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회의를 한번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러이런 사실관계가 지금 이런 증거로 인정이 됐으니 나는 예. 이건 맞는 것 같다. 탄핵 사유로 인정하자. 예. 그러면 그 부분은 내 생각에는 이 부분이 좀 미흡하다. 이런 의견들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쭉 쟁점별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 쟁점별 정리를 모아가지고 다수의 의견은 예를 들면 이 쟁점, 이 쟁점, 이 쟁점에서 그러니까 1번이 그렇게 판단이 뭐였었죠? 그때 되니까. 국민 그 2번은 언론 자유 침해. 다 잊어먹었다. 저도 그렇게까지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예. 4번이 그 제일 중요한 세월호. 네. 5번이 원래 법률 위반, 법률 위반이니까 뇌물이었는데 예, 그걸 없애버렸다면서요. 아니 헌법 위반으로 평가를 달리하는 걸로. 아 헌법 위반으로 다섯 가지 사유는 그대로 있는데 예. 5번이 원래 법률 위반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5번 그대로 있대. 헌법적 차원에서 판단해달라. 이 형법 차원에서 유죄냐 예. 무죄냐 이게 아니고 예. 법률적 차원에서 헌법적 차원에서. 헌법적 차원. 법률 차원으로 가자면 뇌물죄의 구속 요건에 이게 맞느냐 그걸 따지는 거고요. 예. 헌법 차원으로 가자면 대통령이 이런 의혹에 쌓여서 이런 사실관계가 만들어져 있다는 게 잘하는 짓이냐 이런 걸 따져본다.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냐 예. 하면은 시킬 거냐. 그렇죠. 예. 그리고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생명 존중의 의무를 그렇죠. 위반한 거 예.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이거에 대해 보면 대통령이 계속 직을 수행하는 게 맞냐 아니냐. 아니냐. 예. 그렇죠. 그 계속 그걸 의논을 합니다. 해간다는 예. 거지 5개 항목에 그렇죠. 대해서.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세월호 그 관련 부분을 예를 들면 법률적 차원으로 한다면은 그럴 예. 때는 이제 과연 직무유기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걸 따져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고 헌법의 위반. 네, 대통령이 그때 그러면 보고를 받고도 상황실에 안 뛰어내려가고 관저에 자빠져 있었던 게 그러면 맞는 거냐 이런 것만 보면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러면은 그래도 계속 드나들었으니까. 네. 그러면 28일 날 끝났어. 평의도 한 일주일 안에 끝나나요? 지금 그러니까 최강욱 변호사님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의 공통점이 예. 지금도 계속 회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특별히 뭐 더 끝나고 나서 이제 회의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회의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빠르면 예. 뭐 일주일 안에도 정리는 가능하다.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예. 그럼 3월 13일 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보통 이제까지 목요일 날 선고를 했어요. 네. 목요일 날 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 무슨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 그냥 관행이죠. 뭐. 관행. 관행입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 3월 13일이 이정미 재판관이 임기가 3월 13일까지예요. 그렇죠. 근데 3월 13일이 월요일이야. 네. 그럼 그날 선고할 수도 있다. 그날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은 한데 그렇게 하는 거 좀 너무 자규적이니까 그 전주에 할 거예요 아마 한다면. 그 전주에. 네. 예. 8, 90 그러면은 중에 할 거지 8, 90 중에. 그럼 2월과 3월 날짜와 요일이 똑같아요. 네. 예? 그렇죠. 그럼 28일이 끼었으니까. 예, 28일 꼈으니까 47, 28 그것도 그런 것도 계산하네. 씨. 그냥 하다 보니까 똑같아진 줄 알았어. 그런데 그러면은 3월 9일이 목요일이에요. 네. 3월 9일 날 목요일 날 선고를 하면 대통령 선거는 4월 26일이야. 5월 10일 날 못 해요. 5월 10일이 수요일이거든. 네. 그리고 5월 10 전주는 연휴가 쫙 껴 때문에 안 있고. 되고. 예. 예. 그래서 그런 대통령 선거 4월 26일 이걸 계산했고 나는 3월 13일 날 하지 않을까 싶어. 그럼 3월 13일 날 하면
5월 10 전에 일주일 동안 연휴니까 징검다리 끼웠으니까 이 징검다리 때 충분히 놀고 네. 머리 식히고 충분히 토의해보고 5월 10일 날 누구를 찍을지 결정해라. 헌재가 이런 것까지 판단해 주지 않을까? 아니 사실은 뭐 헌재 입장에서는 예. 60일 내에 선고해야 된다는 그것도 감안해서 선고 날짜를 잡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죠. 예. 이번 경우에는 예, 그래서 5월 9일 날 하면 무조건 4월 26일인데 그러면은 보름이 날아가요. 그렇죠? 보름에 홍콩이 또 올해 45일 안에 선고를 한 거거든요. 네, 너무 4월 짧잖아요. 26일 너무 짧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5월 10일 내가 5월 10일을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 선거 날짜로. 예, 선거 날짜를. 다 4월 26일 주장하는데 내가 달리봉도사냐? 나는 5월 10일이다. 왜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되니까. 전 애초부터 5월 11일이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근데 그 기사는 안 나고 내 기사만 나오지. 근데 예. 저는 이제 이게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장 베스트한 그 예측을 한 건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의 출석, 음. 또 대리인단 전원 사태, 예. 장난질을 시작하면. 증인에 대한 엄청난 신청 및 거기에 대한 강력한 공격, 이런 변수는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 평의는 3월 13일까지 끝나고 선고는 그 뒤로 밀려갈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애초에 저희들이 불안해하는 7인 체제에서 평의가 돌아가는 것도 완전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저희가. 여당이 협상을 하면서 100일이 돼 네. 70일 맞추고 30일은 자동으로 연장되고 뭐 쌓일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대통령도 특검에 대해서 수사 받겠다, 예. 검찰 수사도 받겠다, 모든 수사 다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지금 아마 그랬던 30일을 것 같습니다. 허가를 받고 30일을 연장한다는 거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막 경악을 하고 있는데 야당이 협상 잘 못한 거죠. 그렇죠. 순진했던 거죠. 협상 잘 못한 거죠. 예. 예. 그래서 기간을 그렇게 50일 정도 연장을 120일로. 120일로. 그러려면 28일 끝나니까 끝나기 전에 통과가 돼야죠. 통과돼야 되는 거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바른정당이 아니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내용이 그다음에 예. 이제 세 번째는 이미 기소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있어요. 그거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호성, 예. 안종범, 최순실은 일반 형사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본부에서 그때 예. 구속을 한 거죠. 한 구속 기소를 한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번 주 월요일에도 고영태가 그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서 그렇죠. 그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서 네. 진술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헌재에는 안 나온 거고 그래서 일반 형사 사건은 진행되고 있다. 근데 이 일반 형사 사건을 누가 진행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일반 검찰들, 특별 검찰들이 아닌 일반 검찰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럼 예.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게 특검이 나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특검이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고영태 나오고 그런 게 다 특검이 하는 건 줄 우리는 알고 아닙니다. 있었는데. 아니죠. 일반 검찰들이 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검찰들이 기소한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게 지금 특검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하고 예. 전에 일반 검찰들이 수사해서 재판에 넘긴 거하고 내용도 다르고요. 내용도 다르고 갖고 있는 증거도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들으면 일반 검사들을 뭐 폄하하려고 그런 건 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아니죠. 예. 지금 그 긴장도가 특검을 국가대표 A매치라고 한다면 축구 그 지금 일반 검찰들이 하는 것은 국가대표가 한 실업팀하고 평가전집 하는 정도. 그것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그 검찰은 예. 일반 검찰이라고 편하게 부르겠습니다. 일반 검찰은 뇌물죄로 기소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네, 그게 그러네. 문제지. 직권남용, 강요, 사기미수, 그다음에 기밀누설. 예. 그거로만 일단 기소를 아하. 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핵심은 이 돈을 받아낸 게 뇌물이다. 아니 특검에서 추가 기소를 하면 되잖아요. 추가 기소라는 건 안 되고 지금 기소가 되고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결론이 나버리면 사실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걸 지금 특검이 그 사건들을 갖고 와가지고 그쪽 사건의 공소장을 변경해 줘야 돼요. 아 추가 기소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추가 뜬다 그러는데 징역 살 때. 제 추가 떴어 그런 건 뭐야 그러면? 아니,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그렇죠. 이미 세 개의 죄로 기소가 됐는데 네. 공소장을 바꿔야 되네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받은 행위를 직권남용 강요로 받은 거냐, 아하. 돈을 뇌물로 받은 받은 거를 뇌물로 받은 거냐. 근데 야. 이미 돈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 직권남용 강요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로 공소장을 변경해줘서 이거는 직권남용과 강요로 받은 게 아니라 사실상 재벌들과 짜고 뇌물이다. 뇌물로 받은 거다라고 공소가 제기되고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검찰과 이거 심각한 문제네. 네. 그게 더 큰 문제예요. 하여튼. 오. 검찰과 특별검사가 서로 호흡이 잘 맞으면 특별검사가 좀 바꿔주세요 하면 검찰이 알아서 공소장 공수장 바꿔주겠지만 바꾸는데. 현재 지금 검찰과 특별검사의 사이가 그렇지 않. 권성동 위원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심 변호사격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권성동 위원장님만 나가면 되는데 그래도 뭐 야당들도 가서 당연히 야당들이 주도해서 이루어진 그렇죠. 탄핵이기 네. 때문에 감시도 하고 네. 평가도 하고 의견도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야당들은 이제 계속 좀 나가는 건데 아무래도 뭐 좀 여러 사정들 바쁘다 보니까 국민의당 사람들은 그러면 안 아니, 왔어요 아닙니다. 한 번도? 김관영 송금주. 의원님도 많이 나가시는 편인데 네. 제가 많이 자주 나간 순서대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다음에 김관영 이제 김관영, 의원도 군산 아니에요. 예, 그다음 송금주 네. 이런 의원님들 나가죠. 꾸준히 나갑니다. 예. 송금주 그다음에 저기 그 김경준 의원 스카 김경진 아니, 의원은 거기는 소추위원이 소추위원이 아닙니다. 아니고. 예. 저기 이용주 의원은요. 이용주 의원 아니고. 소추위원 아닙니다. 아 소추위원 아니고.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이란 분이 계세요. 어. 그리고 새누리당 쪽도 소추위원이 있는데 한 번도 안 나오셨죠. 아 법사위. 네, 네. 국회니까 그 국회니까. 소추위원이 돼야 그러니까 되는데. 법사위는 아니고요. 김진태 간사니까 소추위원일 텐데. 법사위는 아니고 예. 다른 위원회인데 소추위원을 국회니까 예. 공동 구성해서 들어왔는데 안 나오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법안 내용 이 정도면 설명 충분히 됐죠. 네, 좀 더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예. 뭐 충분히 설명된 것 같습니다. 헌재 얘기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광고 듣고. 네. 예.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세월호 가족들은 통곡을 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를 가슴에 묻고 거리로 나서 싸워봤던 지난 3년의 세월이 통곡과 한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아준 분들 고맙고도 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함께 살아왔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세월호 가족지킴이를 검색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마운 관심과 후원으로 가족들이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지킴이.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새콤달콤 우리 농장 사과입니다. 참 자연을 생각하고 가족 생각하고 돈은 안 되지만 땅에 대한 생각,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해바라기 사과, 햇볕 맑은 사과, 그게 자연의 이치지 뭐. 새콤달콤 우리 농장 사과입니다. 아주 손톱보다 작은 크기의 알갱이, 그게 가을이 돼서 빨간 사과가 됐을 때 그렇게 해서 보낸 사과 또 맛있다는 거예요. 밭에 나가서 일하면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받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행복을 전하고 싶거든요. 사과 좋아요. 사과는 정말 좋아요. 이거 똑같은 얘기가 나온 건데요. 그게 예. 무슨 얘기냐? 권성동 위원장의 입장은 법사위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건 야당 그 당대표들끼리. 당대표들끼리 정치적 쟁점이 되는 거니까 합의를 해서 갖고 오면 법사위가 거기에 따라서 처리해 줘야 되는 그 정도의 법이다. 그러네. 라고 그건 얘기한 맞네. 거고. 정치적으로 예, 그건 맞습니다. 결정을 해야 되니까. 예. 그 얘기를 했고 따라서 이제 그 얘기대로 지금 사당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회의했는데 새누리당은 오늘 아니다라는 입장을 9일날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고 바른정당의 경우에는 9일날 예. 특검이 먼저 황대행에게 연장 승인을 요청하고 예. 황대행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법 개정에 나서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건 또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저도 왜냐하면 28일 3일 전에 연장을 요청하기로 하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법에는 그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25일 날. 25일 날. 그럼 25일 날 안 하면 또 황대행이 끌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눈만 깜빡깜빡하고 끌 거 아니야. 네. 이거 하트나 날리고.
그럼 끌으면은 한 2, 3일 끌면 28일쯤에 갖고 생각해봤는데 안 되겠네. 네. 그럼 언제 법을 발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꼼수인 거죠 또.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아시다시피 2월은 28일밖에 없어서 예. 3월로 넘어가면 특검 종료가 되니까 해체해야 되잖아요. 예, 다시 꾸려야 되잖아. 특검도 해체되고 국회 회기도 종료되고. 네, 회기도 종료되고요. 그럼 회기를 다시 잡는 문제, 그 다음에 그 다시 또 논의를 또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다시 이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아니 이미 특검은 종료됐는데라고 새누리당은 극렬하게 저항하겠죠. 그렇죠. 개정안이 아니죠. 새로 제정안이지. 네, 그렇게 그래서 되면. 막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른정당이 진짜 의지가 있다면 뭐 25일 날 특검이 요청하고 그게 거부당하고 이런 절차를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2월 23일 날 임시가 잡혀 있거든요. 그때 통과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같아요. 23일 날 임시회의가 잡혀있나요? 예. 그 시간상으로도 그러면 딱 맞은데. 딱 맞죠. 예. 근데 딱 맞더라도 약간 불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23일로 통과되더라도 황당히 공포를 해줘야 돼요. 공포 안 하고 또 20일 끌면. 네, 공포 안 하고 또 갖고 있으면 또 넘어갈 수가 있죠. 네. 네. 그때 마음에 안 들어도 김병준으로 갈 걸 했나 봐. 김병준으로 가면 또 탄핵으로 못 갔지. 네. 2월 23일이면 목요일인데. 네. 그때 통과시키고 정부로 보내가지고 그다음에 황대행을 강하게 압박하는 거죠. 전 국회가. 빨리 공포하라고. 아니 23일 날 하고 그다음에 24, 25일이 지금 총력 그 촛불 총력 그 집결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2월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제 5주년이 4주년이 되는 거죠. 예. 취임 4주년 저주하면서. 예. 그러면서 총력 투쟁을 한다는 건데 23일 날 통과시키고 25일 날 촛불 한 150만 200만 모이고 이러면 되겠네. 예? 그래서 뭐 황대행이 확 그냥 바짝 쫄아가지고 바로 공포해주고 하면 최고죠. 예. 당에서는 지금 헌재 분위기를 저희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거든요. 헌재 소추위원으로 계속 나가죠. 돌아가면서 나가나요? 아니면 계속 나가나요? 지금 보면은 이제 권성동, 이춘석, 그다음 저 그 세 명이 계속 꾸준하게 나가고요. 비교적 성실한 분들이네. 아니, 그렇게 그렇죠. 하기로 한 거예요. 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정한 건 아닌데요. 네. 이게 사실은 김기춘의 집을 압수수색하려고 처음 영장을 청구했을 때 기각이 됐어요. 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압수수색하려다 보니까. 예. 왜냐하면 1번부터 14번에 관련된 사건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블랙리스트가 없었죠. 블랙리스트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한 번 영장이 기각되니까 두 번째 영장 신청해서 겨우 받아들여졌거든요. 예. 근데 이미 영장 청구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그 전에 박스에 옮겼죠. 담아가지고 네. 옮겼잖아요. 김기춘 집을 느닷없이 갖고 영장 청구를 갖고 치고 들어갔는데 갔어야 되는데 한 번 기각되니까 시간을 한번 벌었지. 영장이 그래서 영장을 기각이 주시오 그랬더니 네. 무슨 얘기냐? 관련 사건 아니다. 관련 사건이 아니다. 인지된 관련 사건이 아니므로 네. 이건 영장 못 친다. 블랙리스트란 단어가 1번부터 14번에 어디냐. 넌 지금 블랙리스트 달라고 관련 사건이라고 해서 블랙리스트를 해달라 그러는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 사건이라는 건 1번부터 14번에 나왔던 사건 중에 밀접하게 굉장히 밀접하게 그 연관된 사건을 의미하는데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영장이 한번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어떻게 그거 들은 것도 좀 이상하죠. 김기춘이 어떻게 알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증거가 될 만한 걸 나르는 그 CCTV 영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각고의 노력 끝에 다시 이제 영장 청구돼서 들어갔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빼내고 나서 들어가니까 없는 거죠. 증거가 다 날라간 네.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특검이 야 이거 관련 사건 이거 문제 있다. 빼야 된다. 관련이라는 단어를 빼서 그냥 1번부터 14번에 관련된 1번부터 14번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알게 된 사건은 다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던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정유라가 작년 10월에 그 비타나 V라고 하는 말에서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유럽 최고의 말로 바꿔요. 그 말을 타는 순간 무조건 금메달이래. 근데 그 말을 바꿨는데 이게 삼성이 뇌물로 준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지금 14안까지 보면요. 예를 들어 말이란 표현이 없으면 야 말이란 표현 없잖아. 이게 관련된 사건 아니야. 이러면은 수사를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못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바꾸는 법안에는 인지된 사건. 그냥 알게 된 사건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다 할 수 있다. 관련성이 있든 없든.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 무제한으로 넓혀지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한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장차관들
뭐 이런 사람들을 좀 다수 보고 있대요. 특검이 음. 너무 알게 된 사실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조금씩이라도 다 걸어놓고 수사를 마치고 싶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이후에 검찰로 넘어가도 계속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예. 아하. 그렇지. 그래서- 국정농단이 문화예술 분야에만 있었을 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도 블랙리스트는 전 분야에서 그렇죠. 만들어졌다는 기사가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전 분야에 네. 있었다. 그러니까 그걸 원활하게 하려면 알게 된 사건은 다 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 이게 핵심이고, 예. 그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기간 연장 말씀드렸고 수사 대상 넓히는 거 말씀드렸고 예. 세 번째는 기간 연장은 며칠에서 며칠이에요? 70일인데 120일. 예. 50일을 더 늘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70일이고 30일 연장하게 그렇죠. 되는데 예. 법을 바꿔서 120일하고 30일 연장하게. 근데 그거를 그때 여야가 합의할 때도 얘기를 들어봤더니 네. 정신이 이거였었다는 거예요. 야당안은 100일이었다는 거예요. 네, 원래는. 근데 여당이 100일 하자. 그런데 그 안에도 끝날 수 있으니까 70일 하고 그때 당시 협의 정신은 30일 자동 연장이었다는 거야. 예, 예. 근데 지금은 늦어도 자동 연장을 해도 어쨌든 대통령 사인이 있어야 되니까 예. 그게 않고 그리고 특히나 특별검사가 이제 조금 있으면 기간이 종료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특별검사에 파견되어 있는 검사들도 다 검찰로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죠. 그다음 또 2월 16일 날 무슨 검찰 인사한다는 거 인사가 아니에요? 있어요. 그리고 이 법무부 장관 황교안 총리 대행의 지위를 다 형식적으로든 실질적으로 받게 돼요. 네. 그래서 이후에 공수장 변경이라는 게 원활하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야, 그리고 그럴 위험이 많죠. 그리고 직권남용, 강요, 사기 미수 이 죄로 재판을 받고 있고 만약 공수장 바꾸지 않으면 그걸 결론이 요건에 날수 대해서 있어요. 결론이 나면 일사부재리 원칙이 또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거로 다시 재판을 넘길 수 없는 확정이 되면 확정이 돼 되면. 버리면. 야, 그럼 뇌물죄는 다 빠지는 거네?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사실 출범할 때부터 그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고 제기가 됐었고요. 왜 특검법에 근데- 그게 안 들어갔지 근데? 아니 근데 그게 하다 보면은 당연히 자연히 정리가 되겠지 생각을 한 거죠. 그냥 막연하게. 수사가 더 돼서 더 증거가 나오면. 사실 뭐 법사위에서 그 법안에 대해서 검토할 때 많은 의원들이 그 공소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공소 어떻게 유지라 그러죠. 저 담당하느냐. 법적 용어로. 재판을 진행하는 거를 거기에 대해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워낙 그때 새누리당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마치 합의를 안 해줄 그렇죠. 것처럼 막 네. 해서 부족한 게 있는 거 80% 라도. 알면서도 부족한 게 있는 게 알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빨리 통과를 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세 번째 항이 제일 중요하네. 사실상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관해서는 세 번째가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럼 이렇게 이해도 되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기존 검찰이 손을 띄고 예. 이게 지금 한 사건으로 연관된 것으로 적용되고 있는 법이 틀리니 예. 이걸 하나로 통일해 갖고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예. 그러니까 기존 검찰 손 띄고 이것은 특검에서 주요하게 진행된 사건이니까 특검에 다 넘겨라.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최순실에 대해서 정호성에 대해서 안정범에 대해서 고용태는 아니죠. 차은택에 대해서 전체 상황을 이제 그 전에 봤던 게 한 20%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제 본 게 한 7, 80%가 되니 공소장을 다시 쓰겠다. 예. 그리고 이 재판은 우리가 진행하겠다. 맞습니다. 예, 예.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핵심은 뇌물죄이기 때문에 네. 뇌물죄를 반드시 넣겠다. 네. 오늘 인천 지난주에 인천 교육감 예. 뇌물죄 예? 1억 5천인가 얼마 받았대는데 뇌물죄 그다음에 그 정치자금법 해고 8년 받았어요. 아 그래요? 2청년인가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뇌물죄가 전혀 몰랐네. 그렇게 무서운 거더라고. 그럼요. 뇌물죄 뇌물죄 셉니다, 무서워요. 영향이. 굉장히 셉니다. 그 우리 대통령 각하는 또 이렇게 통도 크니까 8년에 고 하나 더 붙여갖고 80. 그래서 탄핵되면 바로 구속된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워낙 액수가 크고 죄질이 나쁘고. 재질이 나빠서. 야, 자 그래서 이거를 며칠 날 놓나요? 지금 발의한 거요? 예. 발의는 이제 6일 날 했죠. 6일 날 했습니다. 6일 날 했고. 그럼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게? 지금 이 법을 가지고 지금 사당 원내대표들 간의 회의를 지난주 8일? 네, 8일, 9일 예. 이틀에 거쳐서 회의를 했고 예. 그 중에 이제 8일 날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는데 9일 날 바른정당에서 이거는 공조해서 야당들 공조해가지고 연장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권성동은 그때 헌재에서 만났을 때는 좀 부정적이었어. 뭐 논의를 많이 해봐야 된다. 네, 권성동 위원장의 입장